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빠지며 급락했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이어서 추가적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크게 주가가 밀려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합의에 대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조치 발표 이후 공식 석상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 3대 핵심 소재의 대한 수출 규제를 내놓은 지 일주일을 맞아 한국 측이 개선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제 강화 대상의 일부 공작기계와 탐소 섬유 등 일본의 다른 대한 수출 품목을 추가 확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의견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전격 방일에 나서 관련 거래 기업과 향후 대책 등에 관해 협의 중인 것으로 NHK가 8일 보도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도쿄행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 사태의 진원지인 일본 현지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강영균 전문가, 최용동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주식시장의 명암을 알아보는 시간 바로 아싸인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월요일장입니다. 오늘도 잘 대응하셨나요? 자,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내일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보는 아싸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인사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자, 세계 3대 국제평가 신용회사입니다. 무디스에서요. 우리나라 국제신용 등급을 AA2로 유지를 했습니다. 2015년 12월 이후로 계속해서 AA2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로는 대내외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재정적 점이 건재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무디스 AA2 주가와 2 등급과 함께 나란히 하고 있는 국가들은 프랑스, 영국, 또 쿠웨이트,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이 있고요. 자,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A+, A1 등급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이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도전 과제인데요. 리스크 민감도에 있어서는 보통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주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최근에 있었던 연예계 들쑥날쑥했었던 여러 가지 큰 이슈들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거다라는 잿빛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조금 나왔습니다. 음악 콘텐츠 부분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하반기에 해외 활동을 앞두고 있는 아티스트들도 많고 또 음원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하반기에는 좀 회복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를 조금 울적하게 했던 아뿔싸,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장품주에 대해서 시선을 좀 옮겨볼게요. 화장품 업종이 올해 2분기에도 실적 약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2분기 코스피 대비 12% 하락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주 원인으로는 면세라든지 또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업계 입지가 좀 축소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중국 매출 중심으로 조금 종목별 장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답한 국내 증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1월에는 1980선대였고 4월에는 2250선대까지 터치를 했었는데요. 자,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과 또 최근에 있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2000에서 2200선까지의 박스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늘 저희 머니W 함께 하시면서 그 지혜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아싸인싸 소식이었습니다. 네, 아싸인싸 잘 들어봤습니다. 자,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평가 AA를 줘서 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 기분이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화장품주 그리고 답답한 증시에 관한 소식까지 다양하게 다뤄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이슈가 눈길이 가셨는지 먼저 강영균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오늘 어떤 게 콕
종목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저는 그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하반기 회복의 기대감에 뭐 좀 좋아 보인다. 그 인사 소식이 눈에 들었는데요. 아까 전에 저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내적인 악재로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신뢰도가 추락하긴 했지만 음악 콘텐츠 산업의 그 본업은 역시 탄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반기부터 기획사 아티스트들이 해외 활동이 또 증가하고 음원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분위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대한 그런 그런 조회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K-팝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는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회 지역도 CPM, 그러니까 이게 1000뷰 조회당 광고 비용이거든요. 예, 그 CPM이 높은 그 구미 지역으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로 엔터사들의 그런 이익 레버리지 작용도 그렇게 크게 전망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 섹터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시죠? 그 Y 그쪽만 좀 피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엔터테인먼트주가 과연 잘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영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어떤 거가 눈에 확 들어오셨나요? 예, 뭐 저 역시 좀 아싸 소식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답답한 증시의 박스피 지속 2060선 털썩이라는 기사가 가장 좀 눈에 들어온 상황인데요. 일단은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양시장 다 좀 급락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 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셔야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장 이번 주 한 주로 좀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자 종합주가지수 마이너스 2.2%대로 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4%대까지 넘는 그런 상승 하락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3.67% 하락 마감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한 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락했었던 요소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동안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주가에 많이 투영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고용 지표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좀 좋아졌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더불어서 대내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벤트들이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좀 빠르게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달러와 강세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시아 증시를 동반 약세로 좀 빠뜨렸던 가장 큰 요소를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에 대한 강세 흐름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미중 무역 분쟁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다시 한번 한일 분쟁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펀더멘탈에 대한 부담이 좀 가중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시장의 부담감들을 뭐 그대로 좀 표출한 하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의 이러한 과정들 자체가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뭐 박스권 장세 또는 이제 변동성이 수반되는 장세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60선에 털썩 주저앉는 답답한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감소하고 달러화도 강세되며 또 미중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런 이슈들이 좀 증시를 답답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싸 인싸를 짚어봤고요. 또 오늘 장을 뜨겁게 달궜던 투데이 핫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이하성 캐스터 도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였던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성통상입니다. 자,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신성통상 살펴보겠습니다. 탑10과 올젠 등의 브랜드를 소유한 의류 회사이죠. 역시 반사이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 18.75%까지 뛰어오르면서 1,5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기대감으로 모나미가 연속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오늘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역시 같은 기대감 속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오롱생명과학 오늘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한국거래소에서 지난 금요일 장 마감한 이후에요. 이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상장 폐지 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실질 심사 대상 적격하다라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거래 시장에서 조금 많이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3.89% 빠지면서 26,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플레이위드입니다.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부분일 법도 한데요.
자, 로한-M의 흥행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목요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이틀간 40%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에는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었고 오늘 장에서 매매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 역시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45,2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 맥널티입니다. 국내 원두커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자, 일본산 커피류 판매 중단 소식에 역시 급등세를 보였던 오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에서 일본산 커피류, 맥주, 담배 등등에 있어서 전량 반품 처리하고 판매 중지에 나서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원두커피 시장 점유율 1위 한국 맥널티가 오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16.10% 뛰어오르면서 11,2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줌 인터넷인데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자,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AI 관련해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이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줌 인터넷 차트 보시면 오늘 10.07% 종가 기준 뛰어오르면서요. 9,51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장중에는 만 원대까지 터치를 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오늘 장 투데이 핫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뜨거웠던 투데이 핫 종목들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신성통상과 코오롱생명과학, 플레이위드와 한국 맥널티, 거기에 줌 인터넷까지 5가지 종목 너무 다 빵빵하기 때문에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강영준 전문가님,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게 확 눈에 들어오셨어요? 예, 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상장 적격 실질 심사를 들어가면서 이제 상장 폐지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7월 26일 날 이제 심의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코롱 티슈준이 지금 안 좋은 스토리에서 상장 폐지가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코롱 생명과학도 같이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롱 생명과학은 그래도 코롱 티슈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락한 이후에 지금 살짝 바닥을 다지고 있어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차익 실현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많이 접근해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 코롱 생명과학은 그 최근에 이제 HLB라든지 메지온이라든지 이 임상 실패로 해서 하락했던 종목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코롱 티슈준이 그 3주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악재와 어떤 그런 호재들, 이슈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코롱 생명의 주식이 이제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코롱 생명과학을 제가 지금 오늘 꼽은 이유는 코롱 생명과학에서 관심을 조금 벗어두시고 제가 이제 이 장 끝난 이후에 말씀드릴 그런 종목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코롱 생명과학에서는 좀 관심을 거두십사라고 해서 제가 이 종목 뽑았습니다. 네, 집중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걷기 위해서 짚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티슈준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만큼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최영동 전문가님의 관점에서 눈에 들어온 특징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어떤 게 들어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루 종일 일본 무역 분쟁과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드리셨을 텐데요. 오늘 가장 눈에 들어온 종목은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자 18.75% 좋은 흐름들 유지가 됐습니다. 지수 자체가 2%, 3%대 하락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거래되는 그 시간 동안 내내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식 시장을 계속 관찰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오늘 장중에 한두 번 정도는 관찰을 하시지 않았을까,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올라갔던 가장 큰 요소를 좀 보게 되면은 반일본 제품에 대한 정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수혜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애국주 찾기라든지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처음에는 모나미라든지 직접적인 소비재에서 좀 그쳤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차적인 수혜주들과 더불어서 앞서 이제 언급하셨던 맥널티라든지 맥주라든지 아니면 리드코프라든지 이러한 금융 쪽까지 확산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본격적인 불매 운동에 대한 확산이 염두가 좀 된다, 가능성이 조금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군에 대한 내용들은 실적에 대한 내용들, 기업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수급적인 요소들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타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요구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작년도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고점 자체랑 오늘
오늘자에 강하게 좀 돌파를 시켰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시킨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듯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잘 관찰을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오늘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을 좀 특징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동 전문가님은 특징주로 신성통상을 뽑아주셨는데요. 정말 요즘 반일본 제품에 대한 그런 좀 우려 그리고 수혜주가 부각이 되면서 본격적인 불매 운동이 확산된다면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자, 스탁세일즈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이 또 엄청난 종목 들고 와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스탁세일즈가 뭘까요? 같이 룰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총 2명의 전문가가 요일별로 출연해 각각의 관심주를 공개합니다. 종목 매수가는 제시된 매수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 내 최저가로 출연일 다음날 열린 장에서 매수됩니다. 단 매수가를 시초가로 제시할 경우 다음날 열린 장의 시초가로 일괄 매수됩니다. 이후 장중 최고가로 수익률을 산정하고요. 손절가 터치 시 일괄 매도됩니다. 각 종목당 산정된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데요. 자, 승자는 오늘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 1개를 추가로 더 공개하게 됩니다. 시크릿 종목은 방송이 끝난 직후 무료 방송에서 공개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저희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발 더 성큼 다가가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나오게 되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머니W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각각의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무료 방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코너도 있습니다. 방송 직후에 무료 방송이 열리게 됩니다. 이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요, 참여해 주시는 분들 저희가 푸짐한 선물 추첨을 통해서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크릿 종목은 물론 거기다가 선물까지 얻어갈 수 있는 머니W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탁세일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요. 지난주 승자와 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자, 최영동 전문가의 컬러레이가 1.84% 뛰어 있네요. 자,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바로 강영균 전문가 4.63% 뛰어 오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승자는요? 네, 이번 주 우승자 축하드립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의 강영균 전문가 4.63%까지 뛰어 올라와 있네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같이 함께 축배를 들면서 축하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스탁세일즈도 계속해서 시작해 봐야겠죠.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탁세일즈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추세 추종 대시세 포착 기법의 최영동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만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하네요.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오늘의 우승자이시죠. 강영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입니다. 강영균 전문가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은 쇼박스입니다. 만도 대 쇼박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만도부터 스탁세일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 만도부터 함께 할 텐데요. 자,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자동차 브랜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현대차? 기아차? 둘 다 고객사로 두는 게 바로 이 만도입니다. 자, 만도에 뭐가 들어가냐? 자동차 하나가 나오려고 하면요. 이렇게 이게 다 만도 부품들이 가득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만도 신차가 나왔을 경우 그 수출이 활발할 경우에는 정말 수혜주 많은 또 도움을 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에도 최근에도 현대차들이 좀 뜨뜻했거든요. 그래서 신차가 많이 나온다고 예. 들었는데 그래서 만도를 갖고 오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만도를 딱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에 대한 네. 흐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거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상당히 뭐죠? 좀 많은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뭐 구동장치, 뭐 변속장치 이런 개념보다는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전장치가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오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만도가 보여주고 있는 에이다스죠. 예, 첨단 운전자 안전 보조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만도라는 종목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날 많이 매수를 하실 수 있게끔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도 딱 하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이죠. 자동차 부품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품만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전방 산업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메이커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자, 최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의 신차 모델들 길에서 많이 보셨나요, 앵커님?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뭐 펠리세이드라든지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출시를 해주고 있는 제네시스에 대한 수요 모델들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K5를 필두로 해서 그 위에 등급까지 상당히 국내 길거리에서 많은 차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전방산업에 대한 변화 자체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하부에 걸려 있는 뭐 이런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변화가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국내 쪽은 잘 진행이 됐어요. 네.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그나마 좀 반등이 좀 나아졌었는데 아마 작년도를 기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암울한 한 해를 좀 보내셨을 거예요. 그게 왜죠? 가장 문제가 뭐였을까요? 중국 문제? 그렇습니다. 자,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요. 그럼 네. 정말 피해를 본 기업들이 많은데 특히 중국 관련해서 만도가 많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변속기라든지 그리고 중국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글리라는 회사에 납품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점유율 자체가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도라는 주가 자체도 엄청나게 좀 하락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2만 원대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돌파시키기 위한 바닥 다지기가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국내외 수주 현황들 그리고 신차 발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판넬까지 이렇게 딱 제작을 하셔가지고 네.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아마 화면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예요. 뭐 프론티어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그리고 구동장치에 들어가고 있는 에이다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보실 거예요. 아마 네. 신차를 타보셨으면 아니면 최근에 차량들을 좀 타보시게 되면 이 에이다스가 기본으로 장착되는 차량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그쵸? 저도 이제 차를 예. 좀 운전을 하면서 예. 궁금한 게 알아서 운전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주차도 좀 힘든데 예. 알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에이다스라는 게 진짜 편한 게 그냥 저절로 하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맞죠? 그렇죠, 제가 공부 좀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모토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 물론 기존에는 잘 달리고 잘 쓰고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고 뭐 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이제 운전자 편의 시스템 그리고 편의뿐만 아니고 안정적인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기능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도의 이 에이다스에 대한 시스템 자체는 계속적으로 신차에 그리고
기존의 트렌드 자체를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차선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마 타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선이 조금만 비껴나가도 이제 경보음이 울리면서 다시 차선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신차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옵션적인 부분들 그리고 옵션에서 넘어서가지고 기본 장착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도로 위에서 안전적인 여러분들의 운전, 모터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는 대표적인 부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옵션 품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차에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중국 시장 쪽에서도 분명히 드러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중국 시장이 안 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살아나고 있어요. 좋네요. 시장에서 그래도 엄청나게 역으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 쪽에서 살아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 쪽의 신차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미드 SUV 시장에서 팰리세이드라든지 그리고 기아차의 중형 SUV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매 자체가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차에 들어가고 있는 에이다스에 대한 수요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예. 만도가 이 에이다스에 대한 그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고 독자적인 기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회사는 잘 흉내 못 내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공급사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한번 인연을 맺었는데 예.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 이상 한 차례 정도 공급사, 벤더사로 정해지게 되면은 이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뭐 결함이 생기지 않는 이상 공급사를 바꾸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그만큼 고착화가 상당히 잘 돼 있는 회사가 이 만도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만도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 자체는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 쪽에서도 이미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듯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뭔가 이제 테스트가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시장까지도 또 넘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긍정적으로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드리면서 꼭 매수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만도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을 보였다가 요새 뭐 중국과의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는 것 같고 미국에도 수출할 수 있고 또 현대차 신차 나오면 만도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의 좀 실적도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닝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만도 실적 올라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실적, 2분기 실적 시장의 예상치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밝게 말씀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컨센 자체가 높게 잡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그만큼 더 올라줘야 돼요. 그리고 또는 눈높이 자체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표를 해주고 있는 그렇게 기업에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주게 되면 더 높은 실적을 발표를 해야지만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이는데 네. 지금 만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눈높이가 높지가 않습니다.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5% 정도 영업이익 자체가 빠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눈높이가 굉장히 좀 낮아져 있어요. 자,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도 좀 많이 낮은 상황이에요. 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일정 수준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주고요. 그리고 뭐 운이 좋게 어닝 서프라이즈로 또 발표를 해주게 되면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급격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2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하반기 들어서는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수요 부분들 그리고 중국 시장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권을 만들어내주고 중국 시장 쪽도 지금 그닥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좀 증착시킬 수 있는 뭔가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모멘텀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는 빠질 수 있는 자리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자리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닥권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흙 속의 진주 뽑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도를 갖고 오셨는데요. 자, 지금 너무 좋은 투자 포인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추세 추종 대시세. 바로 포착자 최영동 전문가가 강력하게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 만도였습니다. 저와 함께 다시 야무지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저는 판넬을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도. 여기 제가 까먹을까 봐 적어놨어요. 현대차 그룹의 납품 비중이 57%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 국내외 신차 출시가 확대된다고 하면 만도에게도 수혜가 당연히 있겠죠. 이 부분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에이다스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를 해볼 만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있어서 기대감 개선됐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 제가 뉴스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중국의 생산 정상적으로 진행을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투자 의견도 매수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봤을 때는요. 이유가 다 있다라는 부분 저도 함께 공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아 전문가님 제가 만도를 한번 검색해 봤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도를 검색해 보니까요. 그 관련 검색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만도 구조조정, 만도 희망퇴직. 아, 굉장히 조금 뼈아픈 그런 관련 검색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점이었지만 지금은 계속 아래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더 빠질 수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이러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건 알겠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관련 이슈에서는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건지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야무진 질문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뉴스가 좀 나오면서 장중에 5%, 6% 하락하는 많이 그런 점 빠졌죠. 보여줬어요. 뭐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과연 이 뉴스를 이만큼 빠질 만한 내용인가라는 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그러한 이제 충격파를 다 벗어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2%대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0.53% 상승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속성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기업에서 뭔가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을 좀 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인력 구조입니다. 인력 구조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에 대한 바닥 상황에서 뭐 희망퇴직이라든지 인력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주가의 그러니까 동사가 보여줄 수 있는 재무제표에서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액션들을 취해줬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항상 뭐 그래 왔듯이 제 경험치를 말씀드리게 되면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바닥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좀 희망퇴직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사실은 주식시장은 좀 냉정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은 좀 감안을 좀 해주시고 제 이야기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인력 구조 조정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또 이게 전반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 회복을 하고 놀라갈 것이다라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실적도 점점 회복할 것이고 또 에이다스라는 기술도 있고 수출도 잘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격 전략일 텐데요.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예. 매매 전략 좀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도 0.53% 상당히 좀 좋은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에 대한 저가 흐름들이 2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19년도 들어서면서 저가 흐름들이 보시게 되면 28,000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8,000원대 저점 구간들을 확실하게 조금 다중바닥 자체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는 어느 지점에 들어가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시장이 다소나마 이제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변동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주가가 빠져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 쉽게 말씀드려서 일본과의 분쟁에서 지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자동차로 또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내일자에 시작되고 있는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스윙적인 관점에서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32,000원대까지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박스권의 상단이겠죠. 32,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 라인은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역사적인 신저가라고 할 수 있는 25,000원대를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만도라는 종목 제가 열심히 좀 목 아프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매력을 좀 어필을 했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신 종목 바로 만도였는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소개를 해주신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매 전략까지도 짜주셨는데요. 나 놓쳤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체크해볼까요? 역시 판넬 한번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 강력하게 추천해주신 이 만도 제가 아주 모범생처럼 열심히 필기를 해봤습니다. 자, 현대차그룹의 국내 신차 출시 확대와 에이다스 부분에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 또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이 만도는 자, 매수가는 시초가로 언제든지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3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역사상 신저가인 25,000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성공 투자해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디다스 아니고요. 에이다스 시대입니다. 바로 자동차 자동 주행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만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스탁 세이즈 두 번째 종목은요. 쇼박스입니다. 자,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짜잔! 여기 보시면 지금 많이 보신 내용들 맞죠? 국가대표, 괴물, 도둑들. 저 이거 다 봤거든요.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이 공통적인 뭐가 있는데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걸 보시고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바로 쇼박스가 이 영화들을 제작 배급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뭔가 친근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다룬 회사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쏙쏙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이런 영화들 실적이 그동안은 좀 부진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한참 잘 나가다가 부진했다가 다시 또 반등을 노린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쇼박스 갖고 오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쇼박스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쇼박스가 그동안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이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로 엄청나게 히트를 했죠. 그때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작년에 엄청나게 이제 최악의 실적을 이제 찍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대작 영화인 이제 마야광하고 조선명탐정 3라는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거기다가 원래 쇼박스에서는 매년 한 7편 정도의 영화를 이제 자체 이제 만들고 배급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한 5편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그리고 또 이제 그 박스 오피스에 들어가는 그 관객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거기에 또 이제 영업이익이 또 이제 부진하게 됐죠.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 이제 최악의 그런 영업 실적을 찍었기 때문에 올해는 평균치 이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어닝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되나?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평균치 조금 이상인데 불구하고 YOY, 그러니까 작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거의 한 100% 정도 찍히는. 많이 올라가네요. 네, 많이 올라가는데 작년에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7편의 그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그 스토리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았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화 익숙한 게 많이 들리거든요. 조선명탐정 3 그리고 마야광까지 볼까 말까 하다가 저 둘 다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좀 망설이셨던 분이 많은데 이런 흥행 실패 그리고 또 적은 영화 수의 개봉으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했지만 2019년부터는 싹 달라진다,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예쁜 꽃을 보면 벌들이 날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실적 그리고 영화도 흥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라인업을 보면요. 네. 아마도 외국인 기관들이 막 수급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오는데 맞아요? 잘하십니다. 제가 MC를 하면서 늘었어요, 실력이. 지금 제가 이 쇼박스를 보면서 6월 달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물론 이제 다음에 뭐 개봉하는 영화 이런 것도 이제 7월 달에 이제 쇼박스에서 영화를 한 편 이제 8월 달에 그 여름에 맞춰서 영화를 개봉하는데 네. 그거에 맞춰서 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 대비 올해 좋아진다. 전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어닝 시즌에서 어쨌든 찍히는 그런 YOY 대비 이익률이 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에 7월 5일 날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트를 자주 이쁘게 만들어놨는데요. 그 차트는 좀 이따 가격 그 전략 제시해야 될 때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자리 잘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아주 지금 매력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매력이 마구마구 느껴지는데 사실 쇼박스가 이제 흥행 참패를 잇기 위해서 좀 대작을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8월 달에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개봉하는 그런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잠시 여러분 영화 감상 좀 해보실까요? PD님 틀어주세요. 네, 지금 영화 예고편인데요. 봉오동 전투.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이후에 1920년대에 이제 첫 독립사의 그 승리를 다룬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근데 요새 또 좀 일본에 대한 감정도 안 좋고 시기가 타이밍이 좀 좋기 때문에 뭐 작품성도 좋겠지만 타이밍도 맞고 흥행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좀 많은데요. 예. 만약에 이거 나오면 대표님도 들으실 건가요? 보실 거예요? 그럼요. 무조건 봐야죠. 지금 제가 이게 참 이 쇼박스라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하면서 봤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8월 달에 만들어놨는데 네. 지금 마침 그런 이제 한일 간의 그 분쟁도 있고 반일 감정이 생기는 그런 시점에 봉오동 전투라뇨. 엄청난 겁니다. 맞아요. 지금 1920년 6월 달에 우리나라 그 독립군이 일본군한테 공식적으로 첫 승리한 그 전투를 영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우들도 되게 뛰어나고 작품성도 뛰어나지만 지금 이 시점에 8월 7일 날 개봉하죠. 그때 이 시점에 한참 다가올 때 그때 개봉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관객이었던 명랑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로 해서 반사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반사이익이 아니라 이거에 의해서 엄청난 이익이 생길 거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쇼박스의 주가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혹시나 봉오동 전투 제작자분들 보시면 저희에게 무료 시사권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간접 홍보가 확실히 됐네요. 이렇게 쇼박스를 보면요. 남산의 부장들 이병헌 오빠가 또 출연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기대작이고 봉오동 전투까지 이 라인업들이 쫙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쇼박스의 영화들을 보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영화들 어떻게 좀 실적이나 전반적으로 예상이 될지 흥행을 할지 좀 예상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남산의 부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시기 때에 나왔던 시대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흥행보다는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 흥행에서는 좀 살짝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흥행에 대해서 살짝은 미진한 감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뛰어난 연기자들이 출연하고 그러기 때문에 작품성은 되게 뛰어나고 어느 정도의 그런 티켓 파워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박스라는 회사가 지금 히트 레이시오라고 해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한 회사, 그러니까 투자한 영화가 한 60%를 항상 BEP를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쇼박스가 만든 영화는 언제나 그 손익분기점을 거의 10개 중에 한 6개 정도는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의 부장들도 어느 정도의 그 BEP는 넘어갈 거로 보고 봉오동 전투는 제가 두말하면 입이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지금 뭔가 가슴에 뜨거움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봉오동 전투를 한번 보고 오신 분들의 입소문이 타서 엄청난 티켓 파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저도 얼마 보지 않았는데 마음이 찌릿해졌거든요. 이렇게 영화도 관심 있고 쇼박스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이하선 캐스터. 네,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 강형균 전문가가 가져와 주신 쇼박스. 혹시 이거 영화관에서 성우 목소리 들으신 분 계신가요? 전 이게 딱 떠올랐는데 쇼박스 저와 함께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자, 팬넬을 역시 준비했습니다. 자, 쇼박스 우리 전문가 분께서요. 실적 정상화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너무 2018년도에 부진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뛴 모습이 나타나고 역시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더불어서 외국인이 수급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들어오고 있고 또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쌍바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곧 반등할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이라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 이 봉오동 전투 저희가 예고편도 함께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흥행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요. 강현근 전문가 이거 보신다고 했으니까 꼭 보시면 저한테 인증샷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전문가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이 영화계 같은 경우는요. 디즈니가 독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내 이 콘텐츠주들이 사실 시름시름 앓고 있다라는 뉴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영화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를 좀 생각해봐도 되는 게 맞는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앵커님이 딱 집었어요. 제가 그 부분에 좀 약간 이 쇼박스에 대해서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쇼박스는 이제 지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요새 많은 영화 그런 제작하는 회사들이 드라마 쪽에 많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죠. 투자를 많이 네. 하고 많이 제작을 합니다. 지금 쇼박스는 이태원 클래스 그리고 대세녀라는 그런 두 가지의 되게 엄청난 많은 그런 인기를 끌었던 웹툰의 IP를 이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JTBC TV에 방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태원 클래스는 지금까지 웹툰 드라마에서 많이 성공을 했던 배우죠. 박서준, 박서준 씨가 주연 배우로 나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 전에 박서준 씨가 주연했던 김비서 왜 그럴 건가요? 그 드라마에 했었죠. 그것도 이제 웹툰이 원작인 것처럼 네. 쇼박스도 지금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쪽에 그쪽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아마 방영을 할 것 같고 대세녀라는 그 웹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많은 판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빠르면 올해 말 그리고 늦으면은 뭐 내년에 이제 다시 이제 JTBC에 방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올해 하반기에는 가셔야될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실적으로 이제 방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격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 가격 제시를 해드리는 가격은 올해 이제 봉오동 전투 그 영화 그에 맞물려서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늘렸을 때 들어갔을 때 그 올해 하반기까지는 쇼박스가 되게 좀 크게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TV 콘텐츠 그래서 보면은 이름부터가 남달라요. 대세녀, 이태원 클래스 다 재밌어 보이는데 앞으로 걱정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몰리고 실적도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자리가 제가 이제 가격 제시를 해드릴 때 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6월 달부터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왔는데 최근 7월 5일 날 많이 들어왔어요. 기관도 들어왔고 그리고 차트상의 모습도 자리에 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한번 수급이 살짝 들어온 상태에서 그 반일 감정 그리고 봉오동 전투가 어느 정도의 인기가 끌 것이다라고 하면 그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수급이 몰리게 되면 뭐 지금보다 한 30% 정도의 상승은 될 것이다라고 그러면 보겠습니다. 더 궁금해진 게 있어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게 또 포인트거든요. 가격 전략은 지금 쇼박스를 보시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쇼박스가 이제 2018년도에 고점을 찍고서 계속 하락을 했어요. 우하향 종목인데 2019년도 이제 이때가 한 4월 달부터죠. 4월 달부터 대량 수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서 그다음에 살짝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6월 달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서 표시를 해드릴게요. 네, 또 친절하게 표시까지. 여기가 이게 외국인의 수급의 모습인데 6월 달입니다. 여기가 6월 달에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빠져나간 경우는 조금 있지만 7월 5일 날 기간과 함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가격을 이제 3,400원을 돌파하면서 그동안 박스권이었던 3,400원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지금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데 이게 조금 올랐지 않냐라고 볼 수 있지만 주봉상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차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60주선이 걸쳐 있는데 여기만 돌파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4,5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전략은 매수가는 3,500원 정도 되겠고요. 손절가는 이 박스권의 하단인 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봉오동 전투의 파워를 티켓 파워를 힘입고 4,500원까지 한 대략 한 3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쇼박스입니다. 매매 전략부터 투자 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하상 캐스터 도와주세요.
네, 쇼박스 함께 투자 포인트부터 가격 전략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쇼박스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 그리고 수급과 주가가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된다. 또 개봉 예정작인 봉오동 전투의 흥행 기대까지 살펴보면서 이 목표가는 4,5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쇼박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니가 가라 상한가 바로 쇼박스에 대해서 오늘의 종목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머니W 전문가들이 준비해온 스타스테이지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방송이 끝나도 강영유 전문가님의 열정은 계속됩니다. 바로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머니W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